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굿모닝이네. 정말 굿모닝. 아주 즐거운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 중이다. 이 단어를 굉장히 오늘 헤드라인으로 뽑고 싶었는데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 중이다. 늘 이기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성 또 과거와는 비슷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의 테마군이 형성돼서 시장을 리딩을 하는데 세 개의 테마군은 확실히 눈에 들어. 하나는 그동안 바닥에서 헤맸던 반도체가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가 뭔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그 영역 하나, 테마군 하나.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발 우리 이제 로봇 시장이 육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군으로 나오는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플러스 AI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뭔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이 세 개의 군이 시장을 리드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와 로봇 이 두 가지 섹터군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거나 쫓아오지 못한다면 또 소외감을 느끼고 늪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박탈감 속에서 단기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다음에 종목은 또 뭘 사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스피드 있고 깊은 분석과 전략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의 헤드라인은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된다. 이 테마군의 핵심은 반도체와 로봇, 그 다음에 기존의 AI 중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올라오는 것들, 이 세 가지 군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종가 한번 봅시다. 다우는 1.17 상승하면서 끝났죠. 네, 나스닥은 2.48, S&P500은 1.7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2.48이어서 다시 11,717까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렇게 AI 관련된 GPU라든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뭐 좋든 나쁘든 뭔가를 재계와 협상을 하고 정부가 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불쏘시개를 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바닥에 있던 반도체주들을 끌고 올라오는데 어느 게 올라갈 것이 일단 어제는 이제 장비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 투자를 하면 장비주들이 올라오는 저는 여전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 가장 유리하다. 장비 중에서도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 쪽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비메모리에 이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 가온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또 한번 쉬었죠. 한번 1개월 전에 팍 치고 올랐다가 1개월 동안 거의 2차 전지에 눌려서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리더의 모습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저렇게 시장이 크레딧 문제라든지 이러한 은행 문제, 벤처를 지원하는 은행들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왜 반도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논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 장에서 많이 흔들릴 위험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죠. 시장은 지금 이 길을 크레딧 리스크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크레딧 리스크는 아니다. 시장이 여전히 성장력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노이즈, 일시적 노이즈로 평가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여전히 증가시키는 그러한 모습, 성장력이 없는 뭐 일반 제조업, 다음에 유통, 뭐 은행 이런 쪽에서의 돈들이 빠져나와서 결국 갈 때는 성장력이 있는 쪽으로 섹터 안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매력이 없는 섹터를 줄이고 그래도 향후에 미래 먹거리가 있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그 섹터 체인지, 섹터 스윙 이런 것들이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과 로봇 관련 기업들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CPI라든지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막 어나운스하면서 떠드는 닥터둠들의 말을 믿지 마라. 시장은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가라드 총리가 22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죠. 빅스텝을 유지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플레지드 서포트, 네, 지원을 약속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이제 이 위기는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하나의 정말 연못의 하나의 돌일 뿐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지금 유로존 CPI가 2월로 8.5까지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CPI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자신감, 장기적인 플랜, 시장의 심리를 라가르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 가면 미국의 이번 달 FOMC 회의도 25% 인상은 확실할 것이다. 파웰이 시장을 좀 달래는 발언이 추가된다면 시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자,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 중이다.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중요한 반도체, 로봇, AI 등으로 시장이 다시 재편되고 있다. 어제 이제 로봇 우리 카페 친구들은 어제 로봇 우리 광분에서 샀는데 오늘도 또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또 광분에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또 어제부터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는데 기존에 반도체 물려있는 친구들은 지속 들고 가야죠. 이제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기대해도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23일 날 매우 중요하다. 이게 향후 4월까지 봄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 시장은 생각보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향 고래, 장기를 투자할 수 있는 우상향 고래와 단기 투자 종목을 선별을 잘 해야 되죠. 장기 우상향 고래는 로봇,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것도 좋아 보이죠.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우상향 고래보다는 단기로 들어 단타로 치고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로봇과 반도체는 우상향하는 장기적인 그러한 섹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환경이 전하는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ECB가 0.5% 금리 인상. 미국 대형 은행들이 11개가 모여서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구제에 나섰죠. 이게 나서면서 이제 심리가 돌아서면서 장 초반 하락세를 돌려놓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됐습니다. 앨런이 미국 은행 시스템 건재하다. 예금 안전 확신을 해도 된다. 뱅크론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확 자르는 말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원할 생각이다.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19%나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EU가 CRM의 원자재법 탄소 중립법안을 발표를 했네요. 제3국 광물 의존도를 90에서 65%로 축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폐배터리가 오늘 정도 좀 돌아서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죽을 쓰고 성일 하이텍하고 세비캡이 죽을 썼는데 오늘 정도는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계획을 간행을 했죠. 정년을 62에서 64세로 늘렸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내려왔네요. 19만 2천 건. 전주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제재와 전쟁 중이다. 기업들 해외 자산 응징하지 말라. 푸틴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독재자들이 시장에 좀 사라지고 러시아도 좀 건전한 리더, 뭔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서 국가를 좀 더 부강시키고 서민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리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CS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0.23% 하락을 하면서 끝났네요. 올라다 다시 내리는 유럽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미국과 유럽의 시장의 모습, 주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리퍼블릭은 10.33% 상승하며 끝이 났네요. 달러 지수는 0.1% 하락을 했습니다. 104.43.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 돈이 돌고 있다. 미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어요. 2년짜리는 4.1676. 오우, 19.3bp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3.581. 8.7%나 상승을 했네요. 네, 상당히 높은
상승. 이 채권 매니저들은 머리 아프죠? 저도 채권 매니저들 친한 후배들이 많은데 요즘 아주 채권 투자하기 골치 아플 거예요. 하루에 막 20bp씩 내려갔다가 또 하루에 20bp 상승해 올라오면 정말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장이죠. 하지만 금리는 전형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건 아니냐,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금리대를 찾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전자산의 프라이드 칼로티의 대표적인 금은 하락을 했죠. 네, 1923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WTI가 크게 하락을 했죠. 68.24. 장중에는 65달러까지 하락을 하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 68.24. 애플은 1.87% 상승. 테슬라가 2.04. 테슬라가 요즘 좀 비실비실해요. 네. 상승, 반등, 탄력도 좀 약해지고, 네, 테슬라가 그동안 시장을 리딩 해왔는데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5%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그죠? 네. 네, 전기차 섹터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니콜라 6.7, 루시드 5.8, 리비안 3.3, 니오 3.0, 리오토 2.9. 오늘 전기차 섹터 우리나라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위너라이트 5.42, AMD와 엔비디아가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의 리더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어제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오고 다음에 팹리스하고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들이 올라오는데 오늘도 추가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포지션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려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TSMC도 3.53%로 상승하며 8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1%나 항상 AMD라든지 CPU 관련된 GPU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는데 메모리 반도체들은 올라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은 많은 상승,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베타 플랫폼스는 200달러를 넘어섰네요. 3.63%. 노블록스도 4.42% 상승하며 44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2.57% 상승하며 24,900달러. 어제랑도 비슷한데 항상 위기 시에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위기 시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시장이 이 전체적인 시장을 크레딧 리스크로 보지 않는 것 전체가 다 망가질 리스크로 봤다면은 비트코인과 같이 어떤 그 뭐랄까 리스크 언된 그런 자산에 돈이 돌지 않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이벤트로 봤다는 것들이 여실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을 한번 봅시다. 미국발 주식시장 상승 반전은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대형은행들의 지원과 협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기 금융위기를 진압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계, 일본과 협상 재개 등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제공 중인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여기에 삼성발 로봇 투자 움직임,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에 삼성 임원이 레인보 로보틱스의 사회이사로 파견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로봇 관련 기업들, 뭐 SP비텍, 다음에 뉴로메카,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탐을 내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초반 어리버리하면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죠.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레임 로보틱스가 제일 좋은데 이게 이미 날라갔으면 SB비텍이라든지 뉴로메카도 어제 많이 날라왔죠. 네. 그래서 오늘 RS 오토메이션 한번 추천해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관련된 자세한 그 추천 내용은 저희 카페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종목 분석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동안 리더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BM 2차전지도 뭐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있지만 이제 올라올 때마다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추천할 종목들은 제가 저희 카페에 잘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올라오시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럽발 CRMA 초안이 발표가 됐죠. 네, 오늘 과연 폐배터리인 성일 하이텍하고 우리 세비캠이 어떤 모습을 좀 반등을 해줘야 되죠. 이 성일 하이텍은 18만원, 세비캠은 13만원, 15만원인데
성인 하이테크 들고 싶으면 20만원까지 견디셔야 되죠. 네, 세비캠도 15만원에서 한 50% 팔고 13만원 50% 팔고 15만원 정도에서 50% 파는 그러한 분할 전략, 양분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패배들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공을 원하시거나 뭔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나는 어떤 종목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진 게 좋겠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제가 제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의 시작, 금요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장님 입꼬리를 달지 않고 강하게 버티며 우리 카페 친구들이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가진 종목만 꼭꼭 집어서 올라가는 그런 한풀이가 가능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